대구 외곽 육군 제12여단 위병소 24세 주연빈 하사는 언제나 성실하게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단장 부인 김민숙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 차 못 알아봐? 문 열어!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악. 민숙의 손바닥이 현빈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너 부모는 있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보고가 여단장실로 전달되었습니다. 박도현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단장님 피해 병사 이름이 주연빈 하사입니다. 현빈. 자신의 스승이자 육군사관학교장 출신 주경태 중장. 그 위대한 스승의 외아들을 자신의 아내가 때렸다는 사실.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야. 도연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대구 외곽 육군 제12여단 정문 위병소.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가 부대 안팎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부대는 벌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움직임으로 분주했죠.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정문 앞 도로에는 출근하는 군무원들의 차량이 하나둘씩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 앞 24세의 주연빈 하사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었어요. 현빈의 군복은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고 모자는 정확히 규정대로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이 부대에서 군기 바른 젊은 부사관으로 소문이 자자했죠. 선임들은 현빈을 보며 저런 애가 진짜 군인이지라고 입을 모았고 후임들은 현빈을 롤모델로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빈의 동료들은 현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현빈의 아버지 주경태는 올해 67살로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육군사관학교장까지 지낸 주경태는 군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현빈의 어머니 이정혜는 65살로 20대 초반의 여군 하사로 3년을 복무한 뒤 전역해 군무원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다 올해 정년퇴직을 한 분이었습니다. 현빈에게 군인의 피가 흐르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늦은 결혼 끝에 어렵게 현빈을 낳았습니다. 현빈은 부모님의 단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죠. 아버지 주경태는 군 생활로 바빴지만 현빈이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키웠어요. 어머니 이정혜는 현빈에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르쳤습니다. 현빈은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이곳 제12여단에 배치를 받았죠. 하지만 현빈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가족 배경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빈은 아버지 덕 보고 군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현빈은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빈은 누가 물어봐도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에요라고만 답했죠. 동료들은 현빈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며 감탄했지만 현빈의 뒤에 어떤 배경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빈아, 너는 참 성실해. 너 같은 애가 우리 군대 살린다. 부대 행정보급관 상사가 위병소 옆을 지나가다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현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경례를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행보관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현빈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현빈은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않았고 늘 더 나은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현빈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아버지 주경태가 현빈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온했습니다.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현빈은 정확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예의 바르게 경례를 올렸죠. 위병소 옆에 함께 서 있던 일병이 하품을 하자 현빈은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일병, 근무 중에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네. 알겠나? 죄송합니다, 하사님. 일병은 깜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현빈은 엄격하지만 다정했고 후임들은 현빈을 존경하면서도 편하게 느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30분. 출근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현빈은 근무 교대 시간까지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위병소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도로 위에 내려앉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위병소 앞에 요란하게 멈추기 전까지는요. 끽!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이 위병소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체는 고급스러웠지만 운전이 거칠었어요. 현빈은 순간 긴장하며 차량을 주시했습니다. 현빈의 본능이 뭔가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죠. 현빈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차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빈은 그 순간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현빈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며 차량 쪽을 주시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김민숙, 올해 58살. 이 여단의 여단장 박도현 준장의 아내였어요. 민숙은 대구에서도 알아주는 부유층 모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민숙의 남편 박도현 준장은 군에서 승승장구하며 여단장 자리까지 올랐고 민숙은 남편의 지위를 발판 삼아 대구 상류층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았죠. 민숙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민숙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났습니다. 민숙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빈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어요. 민숙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숙은 현빈을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쯤으로 여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야, 너 이 차 못 알아봐? 문 열어. 민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명령조였고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숙은 현빈이 당연히 자신을 알아보고 경례를 올리며 문을 열어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빈은 민숙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현빈은 규정대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어요. 현빈은 그저 절차에 따라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부대 출입 차량은 누구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현빈은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숙의 반응은 현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민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민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해? 너 어디다 대고? 민숙의 목소리는 위병소를 넘어 주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현빈을 노려보았어요. 민숙의 표정에는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숙은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현빈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현빈은 민숙에게 다시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규정상 모든 차량은. 현빈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팍! 민숙의 손바닥이 현빈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위병소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빈은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죠.
현빈의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숙을 바라보았어요. 너 부모는 있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모양이야? 민숙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숙은 현빈을 마치 쓰레기라도 보듯 경멸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민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민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현빈은 그 순간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현빈의 부모님은 현빈에게 자랑스러운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주경태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었고 어머니 이정혜는 성실하게 군무원으로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현빈은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고 현빈은 부모님을 무엇보다 존경했죠. 그런데 지금 현빈이 알지도 못하는 이 여자가 현빈의 부모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순간 몸을 굳혔어요. 위병소 옆에 함께 서 있던 일병은 입을 벌린 채 민숙을 바라보았고 멀리서 지나가던 병사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부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현빈은 참았습니다. 현빈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여사님, 지금 하신 행동은 규정상. 하지만 민숙은 현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숙은 현빈의 말을 가로막으며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입 닥쳐. 감히 하사 주제에. 민숙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숙은 현빈을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숙에게 현빈은 그저 낮은 계급의 군인일 뿐이었고 민숙은 자신이 현빈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빈의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현빈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현빈은 군인이었어요. 현빈은 감정을 참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위병소 위쪽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숙이 현빈의 뺨을 때린 순간, 민숙이 소리를 지르며 현빈을 모욕한 순간, 그 모든 것이 영상으로 남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하던 여단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보고는 순식간에 여단 지휘 통제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위병소에서 일어난 일이 무전을 타고 올라왔고 당직 장교는 급히 여단장실로 달려갔어요. 박도현 준장은 집무실에서 오전 일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올해 56살로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 군인이었어요. 도현은 소위로 임관한 뒤 착실하게 계급을 올려왔고 이제 준장까지 진급해 여단장 자리에 올랐죠. 도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책임감과 무게가 배어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당직 장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현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죠. 여단장님, 보고드립니다. 방금 위병소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당직 장교를 바라보았어요. 도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위병소 근무 중이던 하사가 민간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부대 정문에서 군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도현은 즉시 물었죠. 가해자는 누구인가? 당직 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여단장님 부인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도현의 얼굴이 찢어질 듯 굳어졌어요. 도현의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떨렸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도현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깊은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민숙이가 또 무슨 짓을.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어요. 도연은 자신의 아내 김민숙을 잘 알았습니다. 민숙은 도연이 계급을 올릴수록 점점 더 오만해졌어요. 민숙은 자신이 여단장 부인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도연은 그런 민숙 때문에 몇 번이나 골치를 앓았죠. 도연은 민숙에게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민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민숙은 도연의 말을 흘려들었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어요. 도연은 다시 눈을 뜨고 당직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하사의 이름은? 당직 장교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주연빈 하사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도연은 다시 물었죠. 지금 뭐라고 했나? 주연빈 하사입니다, 여단장님. 도연은 그 이름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현빈, 주연빈. 도연의 두 눈에 옛 기억이 번쩍 스쳤어요. 도연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연이 젊은 소위였던 시절, 도연에게 군인의 기초부터 정신까지 모두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주경태였습니다. 주경태는 도연에게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어요. 주경태는 도연의 스승이었고 도연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도연이 군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주경태는 도연을 바로 세워줬죠. 주경태는 도연에게 군인이 무엇인지, 리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도연은 주경태를 존경했고 주경태를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주경태는 나중에 육군사관학교장까지 지냈습니다. 주경태는 중장으로 전역했고 군내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어요. 주경태는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군인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연은 주경태를 평생 잊지 못했고 지금도 주경태를 떠올리면 존경심이 가슴속에서 솟아났죠. 도연은 주경태에게 외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오래전 주경태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어린 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경태는 도연에게 이 아이가 내 자랑이네라고 웃으며 말했었죠. 도연은 그때의 주경태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경태의 외아들이 자신의 부대에 있었고 자신의 아내에게 뺨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연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즉시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민간인이 군인을 때린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여단장의 아내가 전설적인 중장 출신의 아들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면 도연의 군 생활은 끝날 수도 있었어요. 도연은 행정보급관 상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행정보급관이 달려오자 도연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연빈 하사의 신상 기록을 즉시 확인해주게. 부모님 정보도.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행정보급관은 급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행정보급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행정보급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여단장님, 주연빈 하사의 부친은 주경태 예비역 중장입니다. 육군사관학교장 출신이십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도연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가 밀려왔죠. 도연은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이 병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술렁이기 시작했죠. 병사들은 여단장 부인이 하사를 때렸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예감했어요.
도연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단장 개인 대기실 안 김민숙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숙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민숙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민숙은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숙에게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박도현 준장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도연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도연은 민숙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이고 있었죠. 민숙은 도연을 보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하잖아. 여단장 부인을 뭘로 보는 거야? 민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민숙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숙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죠. 민숙은 도연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민숙의 예상과 달랐어요. 도연은 참았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숙아, 주연빈 하사는 규정대로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라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민숙의 행동을 감싸줄 수 없었어요. 도연은 군인이었고 도연은 규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도연은 민숙이 명백히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죠. 민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민숙은 도연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주연빈 하사의 편을 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내가 잘못이야? 그깟 하사 하나 때문에 왜 난리야? 민숙의 말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숙은 현빈을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계급의 군인으로만 봤습니다. 민숙에게 현빈은 그저 그깟 하사일 뿐이었죠. 민숙의 눈에는 현빈의 인격이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민숙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민숙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 이 순간 민숙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숙의 눈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민숙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죠.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숙아, 내가 때린 하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민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군데? 그게 중요해. 주경태 중장이야. 내 스승이시고 육군사관학교장까지 지내신 분이야. 그 순간 민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숙도 주경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군인 가족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죠. 민숙은 입술을 떨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설마. 내가 오늘 한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제 알겠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연은 민숙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돌아서서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한편 위병소 옆 숙소에서 주연빈 하사는 침대에 앉아 얼음 주머니를 얼굴에 대고 있었습니다. 현빈의 뺨은 여전히 붓고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현빈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빈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현빈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현빈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현빈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현빈은 아버지 주경태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현빈에게 군인의 자부심을 가르쳐줬죠. 아버지는 현빈에게 군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현빈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빈은 자신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현빈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현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현빈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소처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현빈은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 이정혜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빈아,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버지가 너 찾는다. 현빈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현빈은 부모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현빈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아니, 엄마. 별일 없어요. 그냥 근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피곤하니? 네, 조금요. 엄마, 아버지께 제가 곧 연락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알았어, 아들.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현빈은 전화를 끊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현빈의 뒤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현빈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자랐고, 현빈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지금 현빈은 부모님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여단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위병소 CCTV 영상을 외부로 유출시킨 것이었어요. 영상에는 김민숙이 주연빈 하사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숙이 소리를 지르며 현빈을 모욕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영상은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왔고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어요. 사람들은 영상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댓글에는 김민숙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죠. 여단 전체가 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도현 준장은 밤늦게까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참모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구 제12여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단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위병소 근무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조사단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장은 국방부 감찰관실 소속 대령이었고 나머지는 법무관과 조사관들이었어요. 조사단이 여단 본부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를 지나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조사단의 방문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죠. 박도현 준장은 여단장실에서 조사단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어요. 도연의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도연의 눈빛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계속 돌아갔고 도연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조사단장이 도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박도현 여단장님, 사모님의 폭행 정황은 영상에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조사단장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위병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민숙이 주연빈 하사의 뺨을 때리는 장면, 민숙이 소리를 지르며 현빈을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도연은 그 영상을 이미 수십 번 봤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저지른 일이었고 도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조사단 법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수십 건 확보했습니다. 위병소에 있던 병사들, 그리고 주변을 지나가던 간부들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관은 서류 뭉치를 도연 앞 책상 위에 놓았어요. 서류에는 병사들과 간부들의 진술서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술은 김민숙이 주연빈 하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이었죠.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변명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사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저 자신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죠. 도연은 자신이 민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사단장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단장님, 사모님과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기실에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단을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김민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숙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민숙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민숙은 조사단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민숙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조사단장이 민숙에게 신분을 밝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장은 차근차근 질문을 던졌어요. 어제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주연빈 하사를 때렸는지, 민숙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하지만 민숙의 대답은 조사단을 더욱 경악시켰습니다. 민숙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저 하사가 나한테 먼저 무례하게 굴었다고요. 민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숙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말했어요. 민숙의 눈에는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숙은 여전히 주연빈 하사가 잘못했다고 믿고 있었죠. 조사단장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영상에는 하사가 규정대로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무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한 게 무례하잖아요. 나는 여단장 부인이에요. 민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숙은 자신의 지위를 계속 강조했어요. 민숙에게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연의 마음속에서 쌓여있던 분노와 좌절이 폭발했습니다. 도연은 소리를 질렀죠. 그만해, 민숙아. 이제 제발 좀. 도연의 목소리는 대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도연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도연은 늘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연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죠. 민숙은 깜짝 놀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숙은 도연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민숙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숙은 비로소 남편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민숙은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도연의 눈빛에는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민숙은 자신이 도연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사단은 민숙의 진술을 모두 기록했고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군 조직은 이 사건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단장 부인이 부하 간부를 폭행한 사건은 군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조사단장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단장님, 조사 결과는 일주일 내로 상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단장님께서는 직무에서 일시 정지 조치를 받으실 것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 전역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도연의 30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조사단의 면담과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단 본부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병사들과 간부들은 조심스럽게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준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여전히 여단장실에 나와 있었어요. 도현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도 조사단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여단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현의 얼굴은 수척했고 도현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도현은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도현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죠. 그때 복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도현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단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노인의 옆에는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고 뒤에는 젊은 남성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도현 준장은 벌떡 일어섰어요. 도현의 눈이 커졌고 도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은사님.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현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주경태였어요. 도현의 스승이자 도현이 평생 존경해온 분이었습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경태를 바라보았죠. 주경태는 올해 67살이었습니다. 주경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주경태의 몸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주경태는 몇 년 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졌고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경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주경태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주경태의 눈에는 군인으로서의 기백과 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주경태 옆에 서 있던 여성은 바로 이정혜였어요. 이정혜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이정혜는 남편 주경태를 모시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있던 젊은 남성은 바로 주현빈이었습니다. 현빈은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까지 왔어요. 도현은 급히 주경태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도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도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도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주경태는 휠체어에 앉아 도현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주경태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주경태의 눈에는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동시에 연민이 섞여 있었죠. 주경태는 도현을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주경태는 도현이 젊은 소위였을 때부터 도현을 가르쳤고 도현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주경태는 도현을 자랑스러워했고 도현이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지금 주경태의 아들이 도현의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경태는 그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어요. 현빈은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건이 커지면서 결국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경태는 현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죠. 주경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아들을 때렸다더구나. 주경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주경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경태는 도현을 비난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주경태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분함이 도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그 한마디에 박도현은 주저앉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의 무릎이 꺾였고 도현은 거의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했어요.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고 도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아내가 스승의 아들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도연은 스승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스승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도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도연은 늘 강한 사람이었어요. 도연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연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죠. 도연은 스승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경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주경태의 얼굴에는 엄격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주경태는 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죠. 도연아, 군인은 계급보다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너라면 바로잡을 수 있겠지. 주경태의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경태는 도연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주경태는 도연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주경태는 도연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주경태의 말은 도연에게 마지막 용기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주경태를 바라보았어요. 도연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도연의 눈빛에 결연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스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도연은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한편 주연빈 하사는 뒤에 서서 아버지 주경태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아버지가 박도현 준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현빈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아버지가 분노하거나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현빈은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 주경태는 차분했고 주경태는 도연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주경태는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올바름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현빈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빈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다. 현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현빈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현빈은 군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경태의 방문 이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국방부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받았고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여단장 부인의 폭행 사건에 분노했고 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죠. 국방부는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준비했어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국방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 대기실에서 박도현 준장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도연은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죠. 도연 옆에는 김민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숙의 얼굴은 초췌했고 민숙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숙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민숙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국방부 관계자가 대기실로 들어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단상에 올라가실 시간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은 군복을 바르게 여미고 모자를 정확히 눌러 썼습니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어요. 민숙은 도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민숙을 뿌리치고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도연의 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도연을 향했고 기자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됐습니다. 도연은 단상 중앙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육군 제12여단장 박도현 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지난주 위병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김민숙은 위병소 근무 중이던 주연빈 하사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군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도연의 발언을 듣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계속 도연을 향하고 있었죠.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제 가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부하 간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저의 책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도연은 변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도연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대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숙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민숙은 모니터 화면 속 도연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도연아, 왜 당신이 죄를 뒤집었어? 나 때문이라고. 민숙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민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민숙은 이제야 자신이 남편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숙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도연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도연은 민숙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단상 위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은사님의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주연빈 하사는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주연빈 하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도연은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도연의 절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현빈에게 미안했고 도연은 스승 주경태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도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도연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어요. 준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곧이어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했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도현 육군 준장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강제 전역 조치합니다. 또한 가해자 김민숙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폭행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변인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단상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도연은 주저앉아 있는 민숙을 바라보았어요. 민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숙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민숙의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숙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숙의 남편은 강제 전역을 당했고 민숙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죠.
민숙이 누리던 명예와 지위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민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숙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 올바르게.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도연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대구 제12여단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연비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규정 준수 정신을 인정받아 중사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발표가 나던 날 현빈은 부대 앞에서 새로운 계급장을 달았어요. 현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현빈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현빈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 강해졌고 현빈은 더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죠. 현빈은 아버지처럼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박도현은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도연의 군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어요. 도연은 30년 넘게 입었던 군복을 벗었고 도연은 이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집 거실에서 조용히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도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김민숙을 불렀습니다. 민숙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민숙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고 민숙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도연은 민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숙아, 이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도연은 민숙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도연은 민숙과 함께 있으면 서로가 과거에 갇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민숙은 이혼 서류를 보자 폭발했습니다. 민숙은 도연에게 욕을 퍼부었고 민숙은 도연을 비난했어요. 민숙은 자신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숙은 소리를 지르고 울고 화를 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숙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민숙은 결국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민숙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민숙이 도연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민숙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편 대구 제12여단에서는 주연빈의 중사 진급 축하식이 열렸습니다. 부대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빈의 동료 간부들과 병사들이 박수를 보내며 현빈을 축하했습니다. 현빈은 단상 위에 서서 새로운 계급장을 달았죠. 현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급 축하식에는 현빈의 가족들도 참석했어요. 아버지 주경태와 어머니 이정혜는 물론 양가 조부모님들도 모두 함께 왔습니다. 현빈의 친가 조부모님인 주문덕 할아버지와 오현자 할머니는 올해 각각 91살이셨어요. 현빈의 외가 조부모님인 이병문 할아버지는 89살, 진기자 할머니는 87살이셨습니다. 네 분의 조부모님들은 현빈이 어렸을 때 현빈을 돌봐주신 분들이었어요. 주경태와 이정혜 부부가 일하러 갔을 때 조부모님들은 번갈아 가며 현빈을 돌봐주셨습니다. 조부모님들은 현빈에게 사랑을 주셨고 현빈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죠. 현빈은 조부모님들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현빈은 조부모님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진급 축하식이 끝난 후 조부모님들은 현빈을 꼭 껴안으며 축하해 주셨어요. 주문덕 할아버지는 현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현빈아, 우리 손주가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다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현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현빈의 손을 잡았어요. 이병문 할아버지와 진기자 할머니도 현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현빈은 조부모님들의 사랑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며칠 후 현빈은 부모님과 함께 대구의 작은 식당에서 박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어요. 도연은 현빈과 현빈의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식당 안 주경태는 휠체어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왔어요. 주경태는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경태는 몇 달 동안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았고 주경태의 의지와 노력으로 건강을 다시 회복했죠. 주경태의 걸음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주경태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경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주경태의 눈빛은 더욱 밝아져 있었어요. 이정혜는 남편 주경태를 부축하며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빈은 부모님을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도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경태 일행을 보자 급히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죠. 주경태 가족이 자리에 앉자 도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주연빈 중사 그리고 이정혜 여사님, 주경태 은사님. 도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도연은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었죠. 이정혜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혜는 오랜 군무원 생활에서 익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단장님, 저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정혜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혜는 도연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용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정혜는 도연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을 알았죠. 주경태는 조용히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주경태의 말은 도연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주경태는 도연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주경태는 도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죠. 현빈은 아버지를 닮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군인이니까요. 현빈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현빈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현빈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죠. 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군인이구나. 스승님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도연은 현빈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은 현빈처럼 올바른 군인이 되고 싶었죠. 현빈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빈의 사촌 여동생들인 20살 채윤과 17살 하윤도 현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채윤과 하윤 자매는 사촌들 중 현빈과 가장 친한 사이였습니다. 외동이던 현빈은 채윤과 하윤을 친 여동생들처럼 예뻐했고 두 자매도 현빈 오빠를 무척 따랐죠. 채윤은 현빈의 모습을 보며 부사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윤은 육군 훈련소를 거쳐 부사관 학교에 입교했어요. 채윤은 현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윤도 언니와 현빈 오빠의 영향을 받아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하윤은 아직 어렸지만 하윤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빈은 완전히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현빈은 부대에서 존경받는 중사가 되었고 현빈은 후임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되었어요. 현빈은 아버지 주경태처럼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민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군인 정신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전국의 학교와 단체를 다니며 책임감과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죠.
도연은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군인 정신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숙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숙은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하며 늦게나마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민숙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민숙은 소외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민숙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봉사의 의미를 깨달아갔죠. 민숙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반성했습니다. 각자의 상처는 컸지만 모두가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현빈은 더 훌륭한 군인이 되었고, 도연은 진정한 책임감을 배웠으며, 민숙은 겸손함을 깨달았어요. 주경태는 건강을 회복했고, 이정혜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젊은 군인의 용기와 한 노장군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